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6일 신규 확진자가 9,838명이 증가해 1일 최대 발생 기록을 경신해 암울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발생 건수는 어제 발생한 8,773명이었습니다. 9일 연속으로 5,000건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달에만 최소 12만 6,504건이 발생해 지난 1월과 2월에 보고된 10만 2,288건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건수도 70만 명이 넘어 70만 2,856명으로 증가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도 10만 명이 넘어 10만 9,018명의 활동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MMDA는 격리시설로 공립학교 건물을 전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발로스 MMDA 청장은 브리오네스 교육부 장관이 교실이나 건물 사용을 승인했지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첫째는 공립학교 건물은 시설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보건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백신센터로 제공될 경우 제외됩니다. 현재 메트로 마닐라의 호텔 격리시설의 점유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무증상 양성 환자를 위한 임시치료 및 모니터링 시설의 경우 72.48%의 점유율이 도달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8,773건의 확진자가 발생해 1일 발생자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3월 22일에 8,017명이었으나 3일 만에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99,891명이 활동성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95%는 경증, 3%는 무증상, 0.8%는 중증, 0.8%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국가 중환자실의 경우 74%가 여유가 있으며 기계식 인공호흡기의 경우 51%가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에 6,861건의 확진자로 최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3월 19일부터 7,000건 이상이 발생한 일수가 5일입니다. 1년을 잘 버텨오셨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13,0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3,039명 중 8,225명 약 63%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연령대는 25세에서 29세 연령대로 여성이 7.1%, 남성이 8.0%로 전체 15.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60에서 69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노인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법은 백신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며 백신이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6번째) 생일을 맞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과 정상화가 대통령의 생일 소원이라고 말라카냥이 어제 말했습니다. 헤리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은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연간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으로 1945년 3월 28일 태어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내기 위해 다바오로 향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 필리핀 정부가 구입한 첫 번째 백신 시노박 백신 100만 개의 도착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 마닐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으로부터 3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도착한 백신은 모두 기부받은 백신입니다. 중국 정부의 주도 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25일 필리핀 코로나 백신 조달을 위해 3억 달러 약 145억 페소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코로나 위기 복구 시설은
약 5천만 명의 필리핀 국민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백신 자금 조달 시설입니다. 이번 대출 승인은 필리핀 정부에 대한 두 번째 대출이며 총 10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 정부에 대한 2021년 성장 전망치를 축소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12월 처음 발표한 성장 전망치는 5.9%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국내 전파 및 백신 출시 지연에 따라 5.5%로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바이러스 관리, 전 세계에 대한 무역 노출, 정부의 지원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경제 회복 경로를 판단했지만 필리핀은 세 가지 모두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필리핀 경제에 대한 2022년 전망은 이전 6%에서 6.3%로 높였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주지사, 시장, 바랑가이 대표는 백신 우선순위 목록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1,700명 이상의 주지사와 시장, 4만 2천 명 이상의 바랑가이 대표들이 최전선 필수 근로자로 A4 범주로 재분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무원은 이전에 B3 범주 또는 기타 필수 근로자로 분류되어서 우선순위 목록에서 8위에 해당되었습니다. 한편 듀크 보건부 장관은 해외 근로자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에 대해서 B5에서 6단계 상승하는 것을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전달받은 시노박 백신 40만회 분량에 대한 최근 코로나 변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할당할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해리루크 대변인은 새로 배정되는 지역은 수도권 버브이 지역과 세부, 다바오의 의료 종사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부활절 기관에 종교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해리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하루에 한 번 종교 모임을 개최하도록 허용했으며 최대 10% 내에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사전에 예약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교회 밖에서 머물 수 없으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또는 행사장 밖에서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통행료가 승인되었지만 당분간 통행료는 무료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25일 1등급 차량에 대한 임시요금을 승인했습니다. 부엔디아에서 산타메사까지 105페소, 산타메사에서 라문 막사이사이 에베뉴까지 30페소, 라문 막사이사이에서 발린타와까지 129페소, 부엔디아에서 발린타와까지는 254페소로 책정되었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경사로가 건설되고 유료도로의 95% 이상이 완료되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 복지청은 코로나19 이후 필리핀에 송환된 해외 근로자가 49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35개 호텔에 격리된 최근 송환된 해외 근로자는 약 7천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환된 모든 해외 근로자는 필리핀 정부가 음식, 교통, 호텔 검역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5만 명의 해외 근로자들은 노동고용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1만 페소의 현금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교통부가 서비스를 제공한 해외 근로자의 숫자는 61만 8,1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근로자 복지청과 교통부의 자료상 차이는 12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는 전국 24개 고등교육기관이 2020년,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제한된 대면 수업을 개최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고등교육위원회는 지역정부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았으며 3, 4학년 학생들에 한해 실습 교육 및 실험실 수업에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보건부는 9,8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70만 2,856명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2,069명이 검사를 받아 17.3%가 양성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54명이 추가되어 13,149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87%였으며 663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58만 689명으로 82.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0만 9,018명입니다. 구글 모바일리티 자료와 정부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집계를 분석한 결과 10월 경제가 다시 개장한 이후 사람들의 이동성 규모 변화와 감염 규모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1월부터 필리핀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변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보건부도 영국 및 남아프리카 변이가 이미 메트로 마닐라에 널리 퍼져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글 이동성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 및 약국 방문은 2월 말에 3% 감소했으며 식당과 쇼핑센터의 이동도 39% 감소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혼잡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례가 10월까지 100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대학교의 반도이 박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하루에 5천 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접촉 추적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안면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했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접촉 추적이 개선되지 않고 공격적인 변종이 확산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일 사례 수가 12,000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51페소로 거래되었으며 3월 26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 내린 1129.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55분, 일몰은 오후 6시 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연휴 기간입니다. 저희 마닐라 서울 유튜브 뉴스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